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4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영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어제는 월요일이니까 주말에 영향이 있는 것이고 오늘 주목해볼 내용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루 사망자가 40명, 역대 최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저께 다시 1,046명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거는 1,030명이었고요. 이 1,030명의 숫자는 저희가 월요일 치고는 좀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월요일 날 확진됐던 숫자를 보시면은 12월 14일이 848명, 그다음에 12월 21일은 이제 869명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월요일 날 1,000명이 넘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아마도 기존의 그 월요일 발생량하고 그 차이는 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은 더 이상의 이제 확산세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비슷한 숫자의 발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동부구치소에서의 집단 감염이 얹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증가세는 이제 한풀 꺾였지만 감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다음에 이번 주에 환자 발생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자의 숫자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40명이 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사망했던 분들에 대한 보고가 이제 일부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이 비록 젊은 층을 통해 초반에 전파가 되더라도 결국은 이 감염이 전달되는 곳은 고위험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1,000명 넘는 환자가 하루에 생기면서 그중에 30~40% 정도가 고위험군, 즉 고령자나 또 아니면 기저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루에 300~400명씩 감염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검사 건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제는 휴일 검사라서 보니까 5만 건 좀 넘게 했고 오늘 이제 발표된 검사 건수는 그러니까 어제 검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10만 건 이상인데,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동부구치소 상황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의 확진세에 대해서는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증가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얘기 저희가 해볼 건데 거리두기를 실행한 그 기간을 감안해서 보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3차 대유행의 확산 양상과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연관 가능성을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변이 바이러스 지금 영국에서 보고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에 대비를 해서 전체 양성자 중에 일부 부분을 계속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받은 사람 대략 한 1,640명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를 보셨을 때 11월 달까지도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왔던 당국의 언급이라는 게 결국엔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효과에 있어서는 재생산 지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를 반증한다라는 언급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드린 질문이 이 거리두기를 해도 1,000명대를 이어가니까 이거 혹시 변이 바이러스 아닌가? 이런 질문 아까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당국의 발표를 종합하자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영향은 적거나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걸까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여태까지 한 1,640주 정도의 그 바이러스의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최근에 발견됐던 그 사례 빼놓고는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11월부터 이어지는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이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국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 네네. 이유가 지금 현재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처음 발견이 됐지만 영국이 최초 원산지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리되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굉장히 많은 양들을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행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가 현재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국가들을 우회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예. 저희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잠깐 발표에 있었지만 전장 유전체 분석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더 많이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들어와서 숨어 있다면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게 일단 지금 3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내에 계셨던 분들은 약간의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안에서 어떤 교차 감염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비행기는 그 안에 그 승객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그 공기의 흐름 자체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여러 승객 사이로 전파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바이러스가 기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봤을 때 이 감염된 분들이 식사했던 그 식사를 치우는 승무원들에 예. 대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안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생각되는 공간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 같은 것들을 동시에 이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근데 현재까지 이제 조사 결과로는 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걸로 생각이 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노출된 분들에 대한 지금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리 범위 안에서 발생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 말씀을 나누고 저희 말씀 드리는 도중에 최영일 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이게 근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얘기, 저희 요거 하나 짚고 가야 되겠네요. 영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일단 지금 문을 닫아놨는데 네. 이게 변이 바이러스 발견되는 곳이 영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많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문을 다 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대만의 사례라든가 일본 같은 사례가 일본은 1월 말까지 모든 외국인의 이제 입국을 불허한다. 네네. 예, 완전 차단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은 또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일주일 연장한 상황이긴 한데 예.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뭐 S형, V형 이야기하다가 그보다 강화된 스파이크 돌기가 많아진 GH형이 유행했다. 네네네. 이태원 클럽발 이후에 결국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막아도 글로벌 전체가 어쩔 수는 없어요. 시간을 늦출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영국에서는 확진자의 3분의 2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죠.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도 있고 남아공에서는 또 별도로 비슷한데 각자 진화한 것 같다. 이런 네. 이제 보고가 나왔고 어느새 일본에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늦출 수는 있는데 결국은 세계적 유행이 이번에 새로 나온 변이 바이러스로 대체된다면 예. 또 우리나라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우리가 지금 접종하게 될 백신이 새로운 변이에도 듣는 것이냐. 예. 또 새로운 변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더 필요하냐. 근데 이제 대부분 전문가가 계시지만 감염력은 늘지만 어찌 보면은 치명률은 낮아질 수도 있다. 네. 뭐 반대급부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맞추는 방역을 얼만큼 빨리 따라가느냐 이게 예.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여쭤보면 그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하지는 않는다는 보도는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예, 현재까지 보도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거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등장한 배경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 바이러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있었던 변이 바이러스하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이를 갖고 있는 네네. 그런 게 급작스럽게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은 변이를 갖고 있는 것도 스파이크 단백이 집중된 변이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이런 새로운 변이주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전장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예. 그 부분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상황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어쨌든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 나왔으니까요. 백신 얘기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더나 CEO와 통화를 어젯밤 통화했다 이제 이 내용 공개하면서 2천만 명분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 계획에 있었던 건데 이제 새롭게 알려지면서 총 5,600만 명분을 우리 정부는 이제 확보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백신 준비 상황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교수님? 저는 백신 준비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정도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일부 이 백신의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현재 이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 국가들도 지금 맞추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백신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백신들을 국내에서 지금 정도 준비되는 분량이면은 저는 충분하게 공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하게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도 지금 일부에서는 왜 내년 초부터 접종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2월에서 3월 그다음에 2분기 정도의 어떤 시점이라면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안전한 것은 맞는데 예. 이러한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범주는 보다 더 많이 접종을 해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위험 요소를 발견을 한다면 그런 위험 요소를 피해서 접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예가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몰랐던 부분들인데 이제 접종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더 저희가 쌓이면 보다 더 안전하게 이 백신을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한 2분기 정도의 접종도 충분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 확보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고 시기도 이렇게 늦지 않다고 평가하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이 다르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 이제 청와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가 있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인구의 120%까지 백신을 확보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5천만 명분 이상 한 뭐 6천만 명분 가까이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날 브리핑에서 계약 기준으로 보면 현재 3,600만 명분이 계약돼 있습니다. 네. 이게 명확한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된 것은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 확보된 거고요. 그리고 파이자도 1,000만 명분이 확보가 됐는데 예. 이건 지금 3분기 이후에 들어와서 빨리 당기기는 어렵다는 거고 여기에 코백스 퍼실러티 백신 1,000만 명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얀센하고는 원래 400만 명분이 약속돼 있었는데 예. 600만 명분으로 200만 명분 늘려서 계약한 거예요. 예. 더 해보니까 3,600만 명분이 맞습니다. 그럼 모더나는 안 들어오나? 예. 1월에 계약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네네. 계약이 된 건 아니죠. 협상 예. 중인 거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CEO와 통화를 하면서 이 모더나가 좀 빠른 결정을 해서 예. 1,000만 명분은 약속돼 있었지만 2천만 명분으로 늘렸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모더나 화이자는 3분기 이후에나 들어올 듯. 그럼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 이걸 2분기로 당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부터 접종되기 시작하면 2분기에는 얀센께 들어올 예정이었고요. 예, 예. 여기에 코백스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에 모더나도 사실은 4, 5, 6월부터 맞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여름 이후에는 7월 이후에는 파이자를 맞으면 되니까 굉장히 순차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한 예. 주로 이 적어도 3분기 내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구의 60%까지는 네. 3천만 명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럼 거짓말한 거냐? 예.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20%라고 했지 않느냐? 예. 근데 문제는 이 아까 알러지 반응도 말씀하셨지만 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맞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가 18세 소아과 미만, 네. 학회에서는 지금 해외 사례로 봤을 때 예. 어린이들은 많이 감염되지도 않고 맞아도 후순위로 맞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럼 어린이는 먼저 놓지 않고 그리고 임산부도 우선은 제외하고 예. 쭉 보면은 사실은 맞아야 될 인구에서는 100% 이상으로 현재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양쪽 이야기는 틀린 것은 아니고 네. 5천만 명 전 인구로 계산하면 좀 틀린 것 아닌가? 근데 이 계약은 아직 안 됐지만 계약할 예정으로 약속돼 있는 물량까지 다 확보로 잡는다면 예. 정은경 청장은 이제 계약 베이스로 이 선계약된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노영민 비서실장은 계약 예정인 것까지 포함했다고 생각을 하면 예. 사실은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예, 예. 어찌 보면 좀 이게 숫자 노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제 그런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언급에 따르자면 그런 어떤 의문들은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 좀 짚어본 것이고요. 저희 항체 치료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름이 레키로나주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좀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요.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려워서요.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중화 항체를 선별해서 만든 항체 치료제다.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항체 치료제의 그 근본적인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혈장 치료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들의 몸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생깁니다. 이런 중화항체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중화항체 중에서 가장 중화 능력이 높은 것만 찾아가지고 그 구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대량으로 증폭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왔었는데 예. 지금 이제 임상, 이상하고 이제 3상에 대한 얘기들과 그다음에 이제 품목허가 승인에 대한 얘기가 아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승인을 받으려면 이제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심사를 지금부터 거쳐야 될 텐데요. 예. 이 항체 치료제의 그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예. 식약처 심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걸 봐야지 이 항체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항체 치료제 방식이 어땠건 간에 예. 이런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는 같은데 예. 애석하게도 지금 해외 개발 사례를 보면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가 그닥 좋은 성적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가 어떤 성적을 보일지는 보다 더 자세한 데이터가 공개되면은 예. 그때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 자꾸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백신은 무력화하지 않지만 기존에 있었던 항체 치료제들은 무력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비교해 설명해 주신다면?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화 항체 중에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이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나오는 변이주들 중에서 일부는 기존의 중화항체 중에 분명히 일부분은 예. 효력을 잃게 할 거다라는 예측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도 똑같이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좀 더 떨어지는 효능을 보일지는 저희가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실제 임상 실험을 해봐야지만 또는 세포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에서 식약처에 신청을 했고 이제 식약처가 이와 관련해서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방금 이영민 교수께서 설명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교정시설, 요 한 사례만 짚고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는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동부구치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누적된 확진자가 700명이 넘어간 상황이고 이거 뭐 분리해서 수용하고 매뉴얼대로 따랐다고는 하더라도 수용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것이 3주 동안 거의 방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놀라서 전수 검사를 했더니 더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 762명이에요. 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에 뭐 200명 이상씩 예, 지금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밀집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수형 인원보다 더 많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교도소는 다 차단돼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그 안에서는 또 어떻게든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배식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방에만 가둬둘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또 교정 당국에도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긴박하게 경증 확진자들만 300여 명을 지금 구청송교도소로 이송을 했어요. 그 이유는 거기는 독방 구조가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방들이 많아서 예. 1인 1실로 일단 격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려보낸 거고요. 이 밀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또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 문제인데 예. 우선은 교정 당국에서 의료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환자의 상태에 따른 분류도 해야 되고요. 예. 일단은 지금 많이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뒤늦었지만 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정세균 총리는 결국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이영민 교수께 짧게 그러면 지금 구치소에 대한 상황은 사실 해외 사례 저희가 예를 들면서 해외에는 이런 어떤 교도소에서 확진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언급했는데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 크게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치소가 동부구치소만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전수 검사를 다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치소와 같은 밀집 시설의 문제는 이미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해외에서 굉장히 여러 사례들이 예. 보고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가석방까지 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굉장히 많은 그 집단 감염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이 지금 동부구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치소에서도 이런 집단 감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동부구치소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도 주셨지만 이미 환자가 발생한 시점에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떠한 접촉이 있는지를 밝히기는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다양한 여러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접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그 검사를 다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능력이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있을 정도 지금 여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전체 전수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계속 분류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어야 예. 그래야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늦지 않도록 다른 집단 그 교정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검사를 시행을 해서 그 안에 환자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까지 듣고요. 코로나19 상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뒤이어서 계속해 주실 거고요. 이영민 세브라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